참고로 이 단어는 대기의 변화인데, 자, 대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지금 수업 중에 이루어졌던 녹음이, 보니까 제대로 녹음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내용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리고 문제풀이 역시 녹음이 안 됐어가지고, 문제풀이만 다시 재녹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은 쭉 한번 보시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 그리고 설명은 없겠지만, 자, 뒤에 문제풀이 위주로 좀 보길 바랍니다. 참고로 대기변화 첫 번째가 바람이었지. 바람은 자, 기압 차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 이동 생기는 걸 이걸 바람이라 하고,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지금 북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북동풍이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 자, 이걸 잘 아셔야 되겠지. 자, 뒤에 내용은 쭉 내용적으로만 설명은 없지만 확인하시고, 뒤에 문제는 자,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1번. 자, 그림 관하는 어느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북은 가시영상과 지상 일기도. 자, 가시영상은 구름의 양, 구름이 두께를 알 수 있는 거지. 참고로 양이 많을수록 두꺼울수록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구름 두께는 AB 지역 두께를 물어봤으니까 흰색일수록 더 두껍겠지. 그래서 A가 더 두껍다. 맞고, A 지역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전선 남쪽에 위치한 기단 공급. 자, 지금 전선을 보게 되면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다. 우리나라 장마전선은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부딪혀서 생기는 건데, 참고로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 저위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겠지. 더 따뜻한 공기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되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자, 상승하면 구름을 만들 거니까 결과적으로 북태평양 기단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 만든다. 그러면 구름 만드는 수증기는 북태평양 기단에서 공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B지역 지상의 남풍 계열 바람. 자, B지역은 북태평양 기단 쪽으로서 남쪽에서 북상하게 될 거니까 북쪽으로 바람이 불 거니까 밀고 올라갈 거니까 남풍 계열 바람 맞겠지. 자, 2번. 자, 어느 날 21시 우리나라 주변 지상 1기도를, 자, 그리고 각 21시부터 14시간 동안 관측소 A, B 한 곳을 관측한 기온, 기압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게 실선이든 점선이든 누가 기온인지 기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시간 동안 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나 또는 기압이 급격히 변했지. 참고로 전선을 통과할 때 전선을 기준으로 공기 성질이 확 바뀌기 때문에 기온과 기압이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온이든 기압이든 어떤, 자, 이 시간 동안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전선을 통과했단 말이고, 자, 근데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을 따라서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자, 이 온대 저기압이 이동할 때 전선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A와 B 중에 B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자, 나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곳은 바로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B는 차후에 온대 저기압이 지나갈 때 한랭전선이 통과하게 될 거니까, 한랭전선을 통과한단 말은 찬 공기가 들어올 거니까 기온은 감소하고 기압은 반비례 관계니까 증가할 거야. 그래서 실선이 기온, 그리고 점선이 기압이 되는 거지. 자, 가에서 A 상층부에는 주로 층운형 구름. 자, A는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저군형이겠죠? 자, 틀렸고. 자, 나는 B의 관측 자료 맞고. 자, 나의 관측소에서 기억 기간 동안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자, 참고로 B, 현재는 바람의 방향은 자, 남서풍이 불겠지? 그리고 시간 지나서 한랭전선을 통과하고 나면 자, 북서풍이 불 겁니다. 그러면 B 지역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겠지?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자, 3번. 자, 태풍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관측소 AB, T1, T5 동안 측정한 기온, 기압, 풍향인데, 자, 일반적으로 자, 기압이라는 것은 자, 연속적으로 좀 부드럽게 변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태풍이 자,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가면서, 관측소 부근을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기압은 일반적으로 태풍이 접근하면 감소했다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향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현재 보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현재 제일 위에 있는 점처럼 표현된 것들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변하고 있는 뭐 어떤 큰 경향을 가지겠지만 아주 자,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게 바로 풍향입니다. 그리고 풍향은 위쪽과 아래쪽을 걸쳐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겠지. 동서남북. 자, 이가 위쪽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으로 표현된 것이 풍향. 자, 그리고 자, 부드럽게 감소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것이 기압. 자, 그리고 기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변화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점선이 바로 기온이 된 거지. 자, T1에서 T4 동안 A는 위험 반원, B는 안전 반원. 자, 여기서 위험, 안전 반원 따질 수 있는 것은 위험 반원은 태풍 진행 방이 오른쪽. 자, 오른쪽이란 말은 자, 풍향이 시계 방이 변한다는 거지. 그 풍향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풍향을 따져보게 되면 위험 반원은 자, 시계 방향이 변할 거고 안전 반원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할 거야. 자, 그러면 관측소 A, B의 풍향 변화를 보게 되면 자, A는 북풍이 불다가 북동에서 동풍. 자, 지금 변화 경향은 시계 방향. 근데 관측소 B 같은 경우에는 자, 동풍에서 남동에서 남풍이 불고 있으니까 자, 이 역시 시계 방향이다. 그럼 둘 다 위험 반응이다. 자, 지금 태풍 중심 가장 가까이 통한 건 자, 태풍 중심 가장 가깝다 말은 기압이 가장 낮은 시기를 말하겠지? 자, 그러면 지금 A는 T4일 때 그리고 B일 때는 T1과 T2 사이일 때 그러면 B가 더 시간이 더 빨랐겠지. 자, T4에서 T5 동안 A, B의 기온 변화 보게 되면 점선이 기온이니까 둘 다 감소하고 있지. 하강입니다.
4번. 자, 가는 기단의 발원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 자, 나는 두 가지 모양의 구름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 위의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자, 따뜻한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따뜻할수록 면 증발이 활발한 거지. 자, 그리고 따뜻한 바다니까 공기 덩어리가 이동할 때 현재 하부가 가열이 일어날 겁니다. 자, 증발에 의해서 수증기가 공급되었고 가열에 의해서 가벼워지면 밀도가 작아지면 상승할 거고 상승만 하면 구름을 만들 건데 자, 수증기 공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름들이 잘 만들어지겠지. 자, 그리고 자, B 같은 경우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자, 온난한 기단이 찬바다를 지난다. 그러면 냉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자, 참고로 냉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우리가 차가운 음료수를 냉장고에서 꺼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음료수 주변에 물방울이 생기지. 자, 이게 뭐냐면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존재하는데 자, 이 수증기가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양을 포화 수증기 양이라 그래요. 근데 이 포화 수증기 양은 온도에 비례를 합니다. 자, 근데 차가운 음료 주변은 온도가 낮겠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증기를 많이 못 가져.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지니까 내뱉어내겠지? 그렇게 해서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거지. 수증기를 존재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방울 맺힌 것이 바로 그렇게 음료수 주변에 물방울이 방울져 보이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바로 구름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온난한 기단이 냉각되게 되면 수증기를 많이 못 가지고 있으니까 내뱉어내서 응결이 발생해서 현재 구름들이 또는 안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밑에 나에서 스몰 a와 스몰 b가 있다면 각각 자, 라지 B 구름이 잘 만들어지는 건 자, A 경우가 될 거고 그리고 현재 조금의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 응결이 조금 일어나서 생기는 것은 스몰 a가 되겠지. 그래서 라지 B 지역은 스몰 a가 될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라지 A 지역에는 스몰 B와 같은 종류의 구름 맞는 말이지? 자, 라지 A와 라지 B 지역에서 기단은 발원지보다 온난하고 수빈해진다. 참고로 자, 발원지보다 온난하고 수빈해진다. 자, 둘 다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수증기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수변해지는 건 맞습니다. 많지만 자, 스몰 a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라지 b 같은 경우에는 찬바다를 지났으니까 한랭해지는 거지. 그래서 한랭 수변이 되겠지. 자, b는 자, 디귿 라지 a 지역이 라지 b 지역보다 강수 확률이 높다. 왜냐면 구름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구름이 두껍게 형성되었으니까 강수 확률은 높겠지. 자, 5번 자, 우리나라 주변 초여름 일기도 지금 장마전선,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남쪽에 동서방향 위치한 전선은 폐색전선이 아니라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되겠지. 참고로 위쪽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그리고 아래쪽에는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이 남쪽으로 아래로 밀고 북태평양 기단이 위쪽, 북쪽으로 밀 겁니다. 서로 부딪혀가지고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자, 라지 A, 자, A 기단, B 기단보다 공기 밀도가 크다. 참고로, 자, A 기단은 좀 더 고緯도에, 현재 고緯도에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한랭하지? 한랭하단 말은 좀 더 밀도가 크겠지. 그래서 공기 밀도가 크다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기온의 밀도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니까. 강수구역은 대체로 전선 경계의 북쪽보다 남쪽이 아니지. 전선에 대해서 어쨌거나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나게 되면 자, 좀 더 가벼운 따뜻한 공기인 북태평양 기단 공기들이 상승하게 될 거야. 오호츠크 기단 공기들을 타고 올라가서 상승하면서 구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구름은 자, 전선에 대해서 북쪽, 위쪽에 형성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강수 역시 전선에 대해서 위쪽, 북쪽 지역에 일어나겠지. 자, 6번. 자, 그림 가나는 하루 간격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주변 일기도 순서 없이 나타낸 것. 자, 그러면 지금 온대저기압이 있는데 온대저기압이라는 공기덩어리는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움직일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럼 좀 더 왼쪽에 있는 것이 앞선 시간이 되겠지. 자, 그러면 나가 또 왼쪽에 있기 때문에 나가 전, 그리고 가가 후가 되는 거지. 자, 기억. 가보다 나가 먼저 관측된 것 맞는 말. 자, 가의 ABC 중 내우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자, 내우는 자, 정난운이 있는 곳. 바로 정난운 한랭전선의 뒤쪽이 되겠지? 바로 A가 되겠지. 맞는 말. 자, 우리나라 지나는 온대저기압 세력. 자, 저기압의 세력은 말 그대로 저기압성이 강할수록 세력이 강한 거지. 그래서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겁니다. 자,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저자라 적혀 있는 곳 바깥쪽이 바로 천 등압선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1000보다도 약간 더 적을 겁니다.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 1000이 있고, 그리고 안에 또 동그라미가 선이 하나 더, 등합선이 하나 더 있지. 그 말은 이 값은 등합선 간격은 4씩 형성되는 거니까 996이겠지.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 저기압은 996 헥토파스칼보다 더 낮은 기압을 가지겠지. 자, 기압에 반비례한다는 것.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관측한 풍향, 풍속, 기압 나타낸 것. 자, 우리나라 전선 동반한 저기압. 참고로, 자, 열대 저기압, 태풍은 열대 저기압으로 전선을 동반하지 않지? 참고로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바로 온대 저기압이지. 그래서 이 태풍과는 상관없다. 자, 관측소 태풍 안전반원에 위치하였다. 자, 관측소는 태풍의 안전반원. 그 말은 태풍에 대해서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 말이지. 오른쪽은 자,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럼 풍향 가지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풍향 변화를 보게 되면 참고로 지금 먼저 북동풍이 불었다가 북풍이 불고 북서풍이 부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변화 경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이면 자, 안전반원 진행 방향 왼쪽. 맞는 말 되겠죠? 자, 태풍 중심 관측소에서 가장 근접했을 때 태풍 중심 기압은 964다. 자, 가장 근접했을 때가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가장 기압은 낮게 나타나겠지. 측정된 기압을 보게 되면 가장 낮게 관측된 16시부근 이때 기압 값은 따져보게 되면 968과 964이니까 96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가장 기압 낮은 게 바로 964로 측정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태풍의 중심 기압이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가 지금 가장 근접했긴 근접했지만 중심이 여기 딱 이때 이 지역의 중심, 자, 태풍의 중심이 지나갔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 자, 그리고 만약에 중심이 지나갔다면 태풍의 중심은 태풍의 눈이 존재한다. 그 말은 자, 구름도 잘 존재하지 않지만 약간 하강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풍속이 다시 약해지는 곳이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16시의 풍속은 가장 강할 때지. 그 말은 태풍의 중심을 지나진 않았지. 중심 기압이 964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지. 자, 8번. 자, 지금 네오의 발달 단계 나와 있는데 자, A, B, C 중에 제일 첫 단계 누구지? 발달 단계, 적응 단계는 C가 되겠죠? 상승 기류가 있는 것. 그래서 적응 단계, 발달 단계. 자, 두 개 같이 있는 거 성숙, 하강 기류 있는 게 소멸. 자, 그러면 네오 발달 단계는 C, B, A 맞겠지? 자, 집중호우나 낙뢰에 의한 피해는 A보다 B. 어쨌거나 집중호우나 비가 많고 낙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성숙 단계였죠? 자, C보다 B에서 나는 우박은 성숙 단계 잘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참고로 강수가 가장 약한 건 했습니다. 자, 9번. 자, 황사 발생했을 때 온대저기압 발생하지 않은 시기와 발생한 시기 나와 있는데 온대저기압도 저기압 덩어리, 공기 덩어리로서 편서풍 따라서 이동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두 개, 자, 점선 영역과 실선 영역이 있는데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 점선 영역이 약간 북쪽에 쏠려 있지. 평균치를 보게 되면 실선은 이륙로 됐나? 자, 그러면 지금 위에 황사가 일어난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황사는 대략 어때? 약간 북서쪽에 쏠려 있지. 북쪽에 쏠려 있죠. 이걸 보라는 거지. 이걸 북쪽에 쏠려 있다는 거. 그러면 온대저기압 동반했을 때와 발생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바람 방향, 편서풍의 방향을 보게 되면 이동 방향을 보게 되면 약간 이 점선과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점선 영역 때 시기 때가 해당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점선이 바로 황사가 발생했을 때가 되겠지? 그럼 실선은 나머지 발생하지 않은 시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바로 황사 발생한 시기. 자, 황사는 편서풍 영향받아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이동하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압 배치는 이렇다 이야기했고 황사 발생했을 때 온대 저기압 이동 방향의 분포는 A가 아니라 B가 되겠죠? 자, 중국 몽골 사막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황사는 증가하겠지. 거기 있는 것들이 모래가는데 날아올 거니까. 자, 넘어갈게. 자, 10번은 어찌 보면 헷갈릴 수 있어. 자, 10번 한번 점검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빈아. 자, 10번. 자, 온대저기압. 일단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 통과할 때, 관측지를 통과할 때 바람, 첫 번째 바람이 뭐지? 제일 처음 바람이 남동, 그 다음 남서, 그 다음 북서지. 근데 지금 시간 순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바람은 바람 봤을 때 북동풍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람의 방향 경향과 다르잖아. 다르지? 이게 북반구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참고로, 자, 북반구라면, 자, 남동, 남서, 북서 이 바람을 만나게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 참고로 남반구는 반대로 됩니다. 남반구는. 저 어쨌든 왜냐면, 요 뾰족한 부분, 실제 저기압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두 개 전선이 펼쳐져 있잖아. 맞지? 어쨌거나 극부근을 향해서 좀 더 고緯도를 향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지. 마찬가지로 남반구라면 좀 더 고緯도는 아래쪽이 되는 거지. 남쪽이 되는 거지. 그럼 그대로 현재 보면 위아래를 바꾸면 되는 거야. 동선은 바뀌지 않죠. 맞나?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앞쪽에서는 어떤 바람 불까? 온난전선 앞쪽에는? 남반구에서 저기압은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이죠. 북반구는 반시계고. 남반구 북반구 이거 회전방향 반대잖아? 그러면 참고로 온대저기압이 이동할 때 역시 이 지역도 편서풍 따라서 이동할 거야. 서풍 따라서 이동할 건데 앞쪽은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지. 그대로 대칭이야. 북남 그대로 대칭입니다. 자, 바람 이쪽 이렇게 불지. 참고로 그 뒤에는 그냥 전선 생각하면 되겠죠. 온난전선 이렇게 됐던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와야 되겠지. 한랭전선 이렇게 됐던 바람 또 이렇게 불어 들어와야 되겠지. 전체적으로 시계 반시계야. 시계 방향 됐나? 자, 그러면 여기 관측자가 있다면 제일 첫 번째 북동풍, 그 다음 북서풍, 그 다음 남서풍을 만나겠지? 지금 그거가 맞잖아. 그 말은 남반구라 그 말이지. 자, 그러면 9시에서 12시 사이. 자, 그러면 9시와 12시 사이. 그 말은 온난전선 앞쪽, 온난전선 뒤쪽이죠? 그 말은 온난전선을 통과했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소나기가 내렸을 것이다. 아니지. 현재 보면 자, 이슬비가 내리다가 다시 맑은 날씨가 되겠지. 자, 온대저기압 중심 관측 지역의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참고로 이렇게 지나갔죠? 자, 아래쪽이 남쪽 맞습니까? 아래쪽 남쪽 맞나? 남반구 있을 때 위쪽 내려가면 남극이 있잖아. 역시 아래쪽이 남쪽 맞지? 현재 보면 여기 관측지라면 세 개 바람 만나려면 이 저기압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관측지에 대해서 아래쪽. 세 개 바람 다 만나려면. 됐나? 참고로 만약에 이게 위로 올라갔다면 만약 이 저기압이 북쪽을 지나갔다면 풍향 어떻게 변하죠? 반대로 변하지. 왜냐면 저기압 지난 것에 대해서 오른쪽이니 왼쪽이 따지는 거잖아. 됐나? 어쨌거나 남쪽 통과 맞는 말 넘어갈게. 자, 11번 자 갑니다. 자, 태풍 우리나라 통과하는 동안 태풍 세력은 점차 강해졌다. 자, 세력할 수 있는 게 중심부의 풍속이나 기압이잖아. 기압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기압 어떻게 됐죠? 높아졌지. 그 말은 세력이 약화된 것. 자, 구름 응결열이 무슨 말이야? 잠열. 자, 수증기 누가 더 에너지가 많죠? 수증기지? 자, 응결이란 말은 물방울 맺히는 거지. 수증기가 물방울 되는 거지. 그 말은 열을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방출이죠? 자, 이런 거야. 수증기 가진 공기가 상승했어. 그럼 구름 되겠지. 그리고 응결되면서 구름 막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열을 막 배출하는 거지. 그럼 주변을 다시 데우겠지? 공기를 데우면 따뜻하게 만들면 가벼워지면 무거워져? 가벼워지면 또 뭡니까? 그래서 상승기로 가는 거지. 이게 그 태풍 에너지원 이야기를 하잖아. 작은 과정은 이 과정이죠. 자, 그러면 수증기가 물되면서 발생할 건데 그럼 수증기는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위치를 잡아줘야 돼. 이거 위도 경도가 나와 있는데 이걸 활용하라 그 말이지. 그러면 지금 6시와 15시. 자, 위도와 경도 나와 있는데 위도 경도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6시에는 현재 이 위치야. 바다 위에 있죠? 근데 지금 15시 따지게 되면 위도 경도 따지게 되면 이 위치입니다. 육지 위에 있지. 어디가 더 수증기를 받기 좋겠어? 바다 위가 되겠죠? 그래서 면 바다 위 6시일 때 에너지 공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부산. 자, 이렇게 지나갔다 그 말이잖아. 부산은 진행 방향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험 안전? 위험. 재빈아. 자, 넘어갈게. 자, 12번 우리나라 발생할 수 있는 악기상 나와 있고 가나다 모두 정난은 생성. 자, 가나다 내우나 집중호우나 폭설이나 다 정난은 맞죠? 자, 가나 모두 태풍보다 규모가 큰 현상. 자, 태풍은 우리나라 한반도 다 덮을 정도지. 수백 킬로미터 거의 1000킬로미터 전후야. 됐나? 근데 내우나 이런 애들 현재 보면 집중호우 이 정도 됩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적인 집중호우 내리는 거야? 그런 일 없지? 참고로 이들은 현재 보면 커봤자 100km 다 안쪽입니다. 커봤자. 최대가 거의 100km야. 100km 안쪽. 그럼 당연히 규모가 작다는 거고 뭐 이 수치를 몰라도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 맞지? 자, 서해안 기단 변질로 겨울철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발생할 수 있다. 폭설은. 맞는 말이지? 자, 라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자, 라, 폭풍해일. 폭풍해일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저기압이지. 바로 공기가 한정면 기압이. 기압. 공기 압력이 작아서 물이 많이 올라오는 거지? 물. 바닷물이 올라온 건 물. 기압, 공기. 그래서 수권과 기권. 두 개 상호작용이 하는 겁니다. 됐나? 자, 넘어갈게. 자, 이거 아까 많이 봤던 거. 자, 갑니다. 참고로. 자, 갈게. 자, 뭘 했냐면 A에는 고도가 높은 곳에 얇게 생성되었다. 자, 그러면 얇단 말은? 얇단 말은? 얇단 말은 이제 구름량이 적다 그 말이지? 그럼 현재 밝지가 않겠지. 그래서 밝지 않은 A가 바로 그 말이지. 그리고 높다 그랬으니까 적외형상에서는 높겠지. 흰색 나타나겠지. 그래서 적외형상과 가시형상 절제할 수 있는 거지. 자,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자, 가는 가시형상. 자, 햇빛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밤에. 자, 밤에 촬영하면 가시형상 찍혀.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까맣게 나와? 점선만. 참고로 지도만 나와. 구름은 안 보이지. 참고로 이 지도는 딱 화면일 뿐이야. 표현되는 거 구름만 표현되는 거고. 알겠나? 구름이 안 보일 뿐이지. 자, 어쨌거나 이게 낮에 현정명 일단 가시광선이 보였으니까 낮이 되겠지. 자, 구름 최상부에 방출되는 적외선. 이 무슨 말이야? 에너지 세기는 온도와 무슨 관계? 에너지 세기 비례죠. 맞지? 그러면 높을수록 온도 낮을 거니까 에너지 적게 나오겠지. 그 말이지. 자, 그러면 A와 B 중, 자, 적외형상 가지고 A와 B 중 누가 더 높이 있다? A가 더 높이 있는 거지. 그 말은 온도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더 낮은 것. 에너지 더 적겠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기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 자, 높이는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것. 자,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구름량 두껍고 높게 치솟은 C가 되겠죠?